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부정이니 부정선거니 말들이 참 많습니다. 메인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으니까 군소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양심 있는 공무원 단 한 명만 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것은 선거에서 진 정당의 후보들이 절대로 부정이 없다고 떠듭니다. 그렇게 보수를 편들었던 유튜버 중 일부도 무슨 선거 부정이냐고 난리를 쳐요. 조그만 것도 크게 부풀려서 나대야 할 사람들이 정반대로 말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보는 사람이 의안이 벙벙합니다. 아니면 좋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선거와 부정은 역사가 깊어요. 상인들이 좀 나쁜 방법을 쓰더라도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인 기제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 많았다고 합니다. 자유당 때 이기붕이가 부정선거를 지휘하여 당선은 되었지만 민의를 거스르지 못하고 퇴진하였죠. 퇴진만 한 게 아니고 일가가 모두 몰락하였습니다. 이기붕 아들이 권총을 들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가장 나이 어린 동생의 머리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나?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의 손에 죽어야 하며 나는 무슨 죄로 너를 죽여야 하냐? 하지만 우리 가문이 살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문이 죽으면 나라가 바로 산단다. 우리 저승에서 만나자 동생아.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고 자기 머리에 대고 마지막 한 발을 쏘았죠. 역사는요, 늘 반복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아픈 비극의 역사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부재자 투표를 주로 하는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부재자들이 투표를 하고 기표를 하고 봉인을 해서 봉투를 제출하죠. 그러면 이 봉투가 선관위로 이관되기까지 며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군만 보면은 저기 강원도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선관위까지 이관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한꺼번에 그 부재자 투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이때 부정이 저질러집니다. 어떻게 부정을 저지르냐? 투표 다 한 다음에 무슨 부정을 저질러?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거 있으면은 5명, 10명 단위로 들어가서 일장 홍시 받고 붓뚜껑 들고 1번 찍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전적으로 다 믿지는 못해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때 기표 다 끝난 걸 뭘 가지고 부정을 하냐 이겁니다. 바로 요지 하나.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이빨 정리할 때 쓰는 그 요지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요지 깜짝 놀라셨죠? 요지 하나로 무슨 부정을 해? 이 요지 하나가 이게 그 손오공의 그 여의봉하고 똑같아요. 이 요지 하나가 움직이면은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기표 봉인된 봉투를 꺼내놓고 그 접착선의 허술한 지점에 요지 하나 딱 집어넣고 쪼르륵 밀어버리면 떨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3초 정도만 된대요. 봉투가 열리죠. 용지 꺼내서 1번 통과, 1번 이외에는 하나 더 찍어 4표, 무효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떠돌았던 얘기가 유효 투표의 100%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특히 이제 군부대 용렬한 지휘관들이 대통령에게 위장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인데 주로 육사 출신들이 이런 짓을 시키고 했다는 겁니다. 이진문중이가 이제 그때 부정을 폭로하였지만 시대의 대세에 묻혀버린 거죠. 어느 날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마지막 검열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국가보위위원이랬다고 하는데 박소정이라는 분이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이거 황색이네. 이거 김대중이 황색이지. 이거 교체해야 되는데 하고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바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릴까 하고 말았는데 사흘이 지나니까 전국 기표소 천막이 황색에서 백색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경악을 했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 많은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당시 젊은 나의 머리에 온갖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이런 각오도 했죠. 반드시 바로잡으리라.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영원하다. 민주주의는 빛인데 빛을 굴절시키는 그 어떠한 요소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붉은색이면 붉은색으로,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바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고 참인 거 아닙니까? 다만 내가 이런 것을 바로잡자고 건의할 위치에 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각오를 다졌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선거에서 완전히 져버렸어. 언론에서 여러 각도로 보도를 해서 참패 보도를 했죠. 대통령 열받았어요. 안기부는 뭐하고 이 국정원으로 바뀌었나 이때? 김영삼은 뭐하노? 막 이렇게 카랑카랑한 대통령의 노한 음성이 터졌죠. 이런 걸 보면요, 민주주의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면 민주요 정의지만 자기가 지면 불의요 비민주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의 진면목이었어요.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지는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이 민주투사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그때 뭐 이렇게 대략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해 보니까 사실 부재자 투표에서 집권당이 50% 지지가 안 나왔어요. 진 것이 분명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열받아서 노발대발했지. 저는 이때다 기회는 왔다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아닌 부재자 투표 지지율에 목을 걸지 마세요. 민주투사인 대통령님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역사를 기록하면은 역사에 남는 민주주의 그 화신이 되는 겁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의 보고를 올렸는데 플러스밴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이렇게 깊은 생각에 빠져 계시더니만 그래 이 말이 옳다 이대로 해라 하고 사인이 나왔어요. 이때 이 사인 받은 보고서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저와 같은 소수인에 의해서 안에서 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고함 지르는 사람들의 정의와 열기를 받아들여서 완성되는 겁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격돌하였던 선거에서 경남 지역의 정보기관장이 낙선 쿠데타를 기획하였죠. 도기관장 전원이 이회창 지지를 선언하자는 선거 개입을 꾸미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걸 알게 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부산의 초원복집 사건을 거론하면서 역사의 죄인 되면 안 된다고 했죠. 폐족되고요. 정말 그 공직 문 닫아야 된다고 제가 그 당시에 항의를 한 겁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글로 쓰는 것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서와 정치적 지도를 고려한다면 역사의 죄인을 분원하면서 낙선 쿠데타 기도를 저지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소한 표차로 격돌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회창이 당선된다면 저와 같은 사람은 괘씸죄로 걸려들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복지 부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공무원에게 자기 일생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그때 그 기관장의 기도대로 실행되었다면 호남은 발칵 뒤집어졌을 것이고 전국의 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이인재를 지지하러 나갔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회개할 것이고 돌아온다면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도의 선거 공작입니다. 대통령 이회창이 되는 겁니다. 소설 같은 가설이지만 그때는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무서운 공작이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 댓글 공작 하는데 저는 댓글 공작 정말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나쁜 바람을 잠재우고 민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그분이 바로 1000년 만에 호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인 것입니다. 영웅은 시대가 만들고 시대는 이와 같은 정의로운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성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퓨군맨이라고 하죠. 이 어퓨군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정의를 내세우고 촉을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뜻을 밝히기도 전에 죽어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기가 실행할 지위에 올랐을 때 그때의 정의를 삼키지 말고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봉급받아 사는 공직자는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간간히 나오는 소식을 듣노라면 반신반의해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은 구중궁궐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는 공직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를 무너뜨렸던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부정을 저지를 까닭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당신 이외에 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공개하십시오. 즉시 시정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앞에 정의로운 것이고
정말 국민 앞에 당당한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